안녕하십니까. 화학의 박규동 선생입니다. 예. 이제 3월부터 고등학교 중간고등 내신 대비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이제 전개된 내용이랑 학생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에 전달해서 시험으로 통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방학 동안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했었냐면, 방학 때는 과거에는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용 위주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서 쭉 정리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했지만, 올해는 자, 서울대에서 화학이나 물원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과별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 자체가 심화적인 내용이 많아서 올해 수업만큼은 앞에 1단원에서 뭘부터 시작해서 화학과의 양적 관계 이런 파트에서 수능에서 심한 문제, 킬러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느낀 점은 뭐냐면 상하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제가 저만 그게 느끼나 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어때? 그 과목은? 어때? 또 이거 뭐라고 했더니 다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또 저랑 느낌이 똑같아요. 아주 극상위권 애들은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층이 약간 층이 넓어진 건 맞아요. 근데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나머지 다 하위권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화학을 한 번, 두 번 한 친구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건지를 못합니다. 왜? 내용은 뭔지 아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 화학을 지금 두 번 하고 또 뭐 중학교 때도 화학을 했는데 왜 중간고사 종목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서 정리를 하려면, 자, 이번 시험 자체도 보려면 결국 싸움은 양적 관계 싸움이에요. 근데 양적 관계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제가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학생들 보고 수업 시간에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 문제는 3분의 풀어봐. 자, 이 문제는 5분의 풀어봐. 이 문제는 뭐 한 7분 줄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쭉 정리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분의 풀어낼 문제를 한 12분, 13분 정도에 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자, 니네가 12분, 13분 정도에 풀어낸 이 문제에 답은 맞다 치지만 이걸 가지고는 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 엄마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면 확실하게 뭔가 문제 푸는 유형이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애들한테 정리시키는 게 뭐냐면, 안 풀어도 괜찮다. 문제를 계속 봐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한 7개의 유형을 가지고 이건 첫 번째 유형으로 푸는 거야, 이건 두 번째 유형으로 푸는 거야, 세 번째 유형으로 푸는 거야. 이걸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도록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애들이 방학 동안에 특히 이과들이 수학에 쫓기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자체는 그냥 숙제하는 위주로 보려고 해서 숙제 안 해도 괜찮다. 문제를 아껴라. 대신 내용을 내 눈으로만 봐라. 한 2분, 20분 정도 살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야지? 이렇게 계속 지금 5주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20문제 중에 한 3문제 맞던 친구들이 지금 한 17개까지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게 하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수업 내용 자체도 보면 앞부분의 파트에서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 그냥 암기 파트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암기 파트에 나오는 건 간략하게 하고, 모의부터 양적 관계 문제를 전체적으로 7주에 거쳐서 계속 수업하고 직전 국강 1주에서 8주의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제가 애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1단원의 시험이 학교마다 중간고사 기간 1단원의 킬러 문제가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입니다. 그 어머니도 양적 관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1단원이 킬러야, 그 다음에 또 뭐니? 자, 4단원이 킬러야. 1단원, 4단원이 다 킬러가 뭐니? 1단원도 양적 관계가 들어있고 4단원도 양적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자, 1단원의 양적 관계와 4단원의 양적 관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1단원의 양적 관계는 지금 어머님들 우리가 보면 2009년도 개정판의 화학원을 쭉 공부하다가 지금 애들이 2015년 개정판의 화학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 화학원이나 2015년 화학원이나 양적 관계는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약 10년간,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양적 관계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광범위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쌓인 문제들,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7가지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7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양적 관계 문제를 그 눈치대로 탁탁탁 풀면 정리가 돼요.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양적 관계 하면서 애들이 양적 관계 문제 더 주세요, 이 양적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안 돼? 몰부터 안 되는 거예요. 몰이 안 되기 때문에 양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뭘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켜봅니다. 몰이라는 내용을 알고 몰 자체를 문제를 푸는 내용을 알지만 이거를 여기서 요구하는 접목되는 걸로 가는 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링크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켜놓으면 양적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되기 후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의 양적 관계를 이렇게 유형으로 정리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4단원의 양적 관계를 더 어려워하냐? 4단원은 자, 양적 관계가 지금 2년 차입니다. 개정된 이 2015년 개정편이 2년 차에 들어온 내용인데 이게 수능에 지금 2번째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4단원의 양적 관계는 이 앞에 1단원의 양적 관계보다 뭐가 나오냐? 심유형이 많이 나와요. 예상할 수 없는 심유형이 많이 나는데 이걸 예상해서 문제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단원 문제를 지금 방학 동안에 굳이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4단원을 제가 언제 많이 시켜요? 다 여름방학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이 1단원에 들어가는 게 2학기, 자, 1학기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고사가 이 1단원의 양적 관계 들어가고 4단원은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럼 결국 싸움은 뭐냐? 1학기 중간고사 싸움하고 2학기 기말 싸움이에요. 왜 그런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는요, 이 양적 관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잘 쌓아놓으면 자, 1학기 기말하고 자, 2학기 중간 이 두 개의 시험은 주로 암기형 파트입니다. 특히 이 기말 파트는 2단원 파트에서 암기를 하고 암기 정리하면 꼼꼼하게 정리하면 복습만 시키면 시험 점수를 잘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뭐냐? 2학기 중간은 통합과에서 많이 했던 결합 파트이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내신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래서 이 2학기 기말을 대비해서 항상 여름방학에 특강을 해서 정리를 해서 2학기 기말을 정리하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심유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도 학교나 유형별로 바꾸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이 4단원 공부하다 많이 포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1단원은 여름방학, 지금 겨울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자신 있어 자신하는데 그 문제를 한 7가지 유형 중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2학년 애들이 할 수 있는 유형은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됩니다. 나머지 2가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했더니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걸 곧잘 풀어내요. 근데 중간 라인부터, 즉 상위권부터 중간 라인은 이걸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그 문제를 너무 계속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계속 앞에 5가지 유형을 반복시켜서 그 반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5가지 유형을 알아야 나머지 2가지 유형이 돼요. 자, 그 5가지 유형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풀 수 있지만 자, 나머지 2가지 유형은 그 5개를 다 알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의 공부를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는 점수로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내봤더니 테스트도 잘 나와. 잘 이해하고 있대.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을 더 못 풀어도 모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제 그래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5분의 풀 문제, 10분의 풀 문제를 3분, 2분에 땡겨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자꾸만 애들한테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 접목시키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해보면 한 4주, 5주 정도 되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알아듣고 이게 뭔지 자꾸 생각하면서 분석하거든요. 수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애들 계속 독려를 해요. 그럼 처음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뭘 양쪽 가운데 내용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면 애들은 나 하는데 다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개념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스페셜적인 내용만 개념을 뽑아서 하고 문제를 연결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작하면 3월 중순부터 우리가 중간고사 시작을 하면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지만 전체 시험에 그 강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체를 갖고 정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면 테스트는 1학기 중간고사 일단은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 앞에 안 배운 적도 있죠. 왜냐면 방학번에 다 애들이 했기 때문에 한 거를
기억하고 다시 정리해서 시험 문제는 배운 거는 앞에서 복습은 앞단원부터 복습에 들어가지만 시험의 테스트는 일단은 전체 중간고사 전체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한 10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테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니 한 20문제 이런 게 아니라 단원별로 다 이렇게 쪼개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많이 틀리는 거, 그다음에 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 해서 모의고사를 12회 정도로 만들어 놓고 문제 하나당 25문제씩이 보통 학교 시험 문제인데 뭐 서술형 문제까지 자잘하게 치면 한 28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그걸 2회분 넣어서 56문제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56문제 테스트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애들 수업 3시간 하고 뭐 3시간 안에 1시간만 테스트하냐? 그래서 수업만 하고 애들 테스트는 다른 시간 테스트하면서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가능한 오늘 남아서 수업 끝나고 남아서 풀다든가 이런 시간이 가능한 친구는 남아서 풀고 안 되는 친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클리닉 시간이 다 짜야 돼요. 학교별로. 또 아니면 또 그 학교 시간에 안 맞으면 와도 됩니다. 와서 정리를 하고 클리닉 할 수 있는 왜 제가 클리닉 시간을 만들어 놓냐 이걸 지금 방학 동안에 해서 접목시키는데 이걸 빨리빨리 알아듣는 친구는 되는데 그게 안 하는 친구는 좀 첨삭지도라든가 클리닉을 해서 내용이 뭐라는 걸 좀 기억하게 정리해주면 훨씬 더 빨리빨리 접근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먼저 내용 정리가 3시간 동안 끝나면 그 3시간 안에서 문제는 좀 풉니다. 같이 제가 풀고 정리해주고 그게 끝나면 오늘 배웠던 내용과 연계된 내용의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풀게 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문제 푼 다음에 그 문제 안 되는 거 오답 정리를 해줍니다. 그 오답이 끝난 다음에 그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틀린 거를 해설지나 이걸 통해서 자신이 다시 셀프도 오답 정리를 해요. 그 오답 정리한 과정에 안 되는 건 저랑 조이가 담당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서브 시간을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안 돼요, 저 시간이 안 되는데 월요일부터 분명히 일요일 안에 또 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간을 잡으면 충분히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기 수업했던 친구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끝나고 자기 수업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7시 반에 제가 또 학원에 와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제가 수업 다른 학원에 있는데 와서 조교랑 다시 테스트 받고 안 되고 정리하고 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숙제를 애들한테 하라고 하면 애들이 숙제를 언제 하냐? 꼭 직전에 오기 직전에 해요. 오기 직전에 딱 보면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숙제라는 개념을 저랑 같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제가 오늘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할 때 이 숙제를 이미 못했으면 제가 숙제를 다 끝내야 테스트를 시켜요.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숙제니 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숙제부터 하고 숙제 질문이 끝나면 테스트 줄게. 오늘 2회차를 봐야 되는데 너는 그냥 한 회만 보고 다음 회차는 난 2회차는 다음에 봐. 이렇게 해서 좀 조절한다 개별적으로. 왜냐면 또 계속 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성적이 굉장히 다 맞고 문제하면 심화한 문제를 또 끌어다 줍니다. 미리. 그래서 클리닉 수업은 개별적인 어떤 특성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하고 클리닉은 다 시스템은 비슷한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년에 제가 1년간 쭉 돌려봤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남겨놓고 공부시키고 여기서 정리시키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 숙제할 시간이 없고 막 쫓기면 그냥 여기 와야죠. 선생님 제가 숙제 못했으니까 여기 숙제하면서 질문할게요. 그래서 제가 숙제하는 동안 질문 받고 요게 안 돼요. 그럼 요거 바로 풀어주면 나머지 해결되니까 지가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어머님들은 왜 숙제 안 해가니 애들 숙제는 막 대충 이렇게 다 뺏겨 보는 숙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는 동안에서 하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숙제를 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집에서 막 질질질 늘리는 시간이 여기 집중해서 시간 딱 잡기 때문에 1시간 수업할 걸 1시간 숙제할 거를 한 40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더니 남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학 동안에는 클리닉 수업을 운영을 못합니다. 방학 동안은 다 뭐 스케줄이 바빠서. 근데 내신 기간에는 이 클리닉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정리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는 친구는 저랑 다시 정리해서 체크하고 또 시간도 잡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 한 번씩은 다 일주일에 본 수업 말고 클리닉 수업에 참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3, 중동, 휘문팀 이런 팀 애들부터 시작해서 애들 다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화학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수학보다 더 어려워 이러다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느 정점에 딱 도달하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이제 보여요. 제가 반포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화학을 3번째 듣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듣고 엄마 화학 너무 어려워. 두 번째 듣고 나는 화학을 선택하면 안 되나 봐. 이런 친구가 지금 세 번째 수업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나 화학 선택해야 돼. 왜? 이제 보여. 그래서 그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얘가 어머님 저한테 얘가 화학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걔가 뭔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보면 파악한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뭔가 명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대요. 엄마 이게 뭔가 명쾌해져. 자, 그렇게 3번 정도 돌렸을 때 되는 이유가 뭐냐. 3번은 그냥 수업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수업했던 걸 다시 체크하고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클리닉하고 이런 것을 3번 견디니까 이제는 뭐냐. 충분히 문제를 혼자 풀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은 자신이 있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감 있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집에 가서 뭐 해와라, 뭐 해와라, 이게 하라는 이 자리에서 작년 어떤 어머님이 얘는 집에서 도저히 뭐 하루도 안 하니까 아예 선생님 남겨서 시키고 늦게까지 시키니까 지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문제를 다 풀고 책 한 권 문제를 다 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다고 얘가 지금 계속 이렇게 푸니까 수업에 어떤 일 때문에 수업에 늦으면 수업에 늦어도 클리닉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아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의 학생들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승부를 보게 합니다. 이걸 보여야 그래서 양적 관계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 양적 관계는 계속합니다. 계속한다는 얘기가 뭐냐? 애들이 자 이런 유형의 양적 관계들을 배워 지금 이거 푸는 거야. 이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미리 집어줘서 풀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테스트 안에 얘네들이 틀릴 만한 양적 관계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뒤에 클리닉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회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끔 또 어떤 애들이 있냐. 선생님 저는 그냥 양적 관계를 딱 하고 넘어가고 안 하고 그냥 하고 쭉 배우고 다시 하고 왔기 때문에 양적 관계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양적 관계 유형만 뽑아서 풀어라. 그것만 연습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이 그게 쌓이게 되면 한 4주차 지나가면 양적 관계의 내용도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화학이라는 개념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수학적 개념은 하나 딱 정리하면 그 개념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화학은 개념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일이 된다. 파편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돼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파편적으로 배운 걸 다 모아서 딱 하나의 문제에 세팅이 돼야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애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냐. 화학은 퍼즐 맞추는 싸움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거 배웠잖아. 너 알아. 이거 배웠지? 알지? 이 2개 배우고 3개 배우고 4개 배우면 쭉 놔야 되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뭔가 그림이 보이지. 그 그림이 보이는 걸 갖고 이 문제에 적용시켜야 돼. 그 중에 한두 개만 모르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화학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문제를 풀고 안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생각나고 자기가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게 되거나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게 되거나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럼 역시 다 모으니까 답이 되네요. 이렇게 한두 번만 애들이 알 수 있게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지들이 혼자서 충분히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습득시켜 주려고 제가 억지로들 좀 앉혀놓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친구는 다시 독려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잘게 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점수를 맡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혼자 문제를 찾아가는 어떤 방법.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화학에 로드맵이 있다. 그 로드맵을 쭉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킨다. 다음번에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이미 필기가 다 되어 있고 또 필기노트가 다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도 필기노트를 주면 제가 수업할 내용이 필기가 되기 때문에 필기한 내용보다 필기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게 집중하고 필기는 중요한 거 체크해서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 권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문제지 정리하고 그래서 본인 교재 한 권, 서브노트 한 권,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문제 한 권,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하면서 총 문제지 2권 하고 기본 개념 교재에 따른 문제지 해서 문제가 푸는 건 요 단원별로 한 내용별로 치면 한 단원 한 700문제 정도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을 28문제를 10번에 거쳐서 보니까 280문제죠. 280문제인데 저는 56문제씩 본다 그랬으니까 560문제. 시험 테스트만 해도 560문제가 돼요. 또 직전은 보면 학교별로 직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뭐 수학하고 같이 봐요. 영어랑 같이 봐요. 뭐 국어랑 같이 봐요. 이런 거 어떤 뭐 화학만 봐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직전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보통 12시쯤 끝나면 한 제가 2시쯤 잡습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아니 그 뭐 뒤에 안 되면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수학을 갔다가 다시 오게, 아니면 뭐 영어를 갔다가 다시 오게, 아니면 여기 끝나고 늦게 가게 해서 일찍 불러서 직전 정리를 합니다. 직전은 내용 간략하게 해주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 테스트 유형 문제를 통과하면 2단계 문제, 2단계 통과하면 3단계 문제, 이걸 다 정리하면 예, 본인이 안 되는 질문이라든가 뭐 특히 주의할 점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는 예, 본인의 학교 전학년도 문제, 그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시험 미리 본 문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여기서 풀게 하고, 아니면 자기가 다른 과목 한다면 집에 가서 풀게 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점수를 푼 문제 내용 저한테 발송하게 합니다. 뭐 찍어서 보내면 야, 이 문제는 틀린 거는 뭐 다시 봐라 해서 다시 추가적인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은 내용적인 면에서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막 강조한다기보다 내용을 공부한 걸 갖고 자기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주관점을 두면 킬러 문제 해결은 본인이 해결하는 거지 선생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런 방법으로 적응시켜서 그걸 딱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 거고, 그걸 딱 깨부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저의 형태의 공부를 계속 습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수업을 맡기던 뭐 다른 데서 랩토를 하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계해서 이번 중간고사에 뭐라고 양적 관계를 연계해서 한 번에 딱 정리하고 체크하고 그걸 딱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아니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양적 관계를 버려도 돼. 수능에서는 한 문제예요. 키로만 문제. 근데 양적 관계 이건 내신에서는 8문제, 9문제 됩니다. 그걸 버려서는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시험 문제 자체를 좋은 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 검토하셔야 이번 중간고사 문제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면 제가 앞에서부터 해서 약 8회에 걸쳐서 딱딱 정리해서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해서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학이 된 내용이었고요. 내신은 이렇게 중간고사 내용 끝나고 바로 한 주 끝나면 기말고사 내신 들어가고, 여름방학 때는 4단원 특강으로 정리해서 4단원 미리 공부하고, 여름방학 끝나자마자는 마지막 제가 2학기 중간고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도 충분히 내신을 볼 수 있는 수익이 되고, 마지막 4단원은 기간이 길지만 앞에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정리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그렇게 쭉 정리해서 매년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성적의 결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의 박경훈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